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이런 유튜브 채널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요, 좀 이상한 일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공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경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령이 포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루마니아 정보국의 보고를 근거로 해서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대선을 무효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루마니아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친러파인 제오르제스쿠를 밀어주었다고 하는 이런 이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점은 이곳 루마니아 역시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처럼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발동된 직후 갑자기 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죠. 자, 여기서 보면 루마니아 역시 우리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AWEB, 국제 세계 선거협의회인가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미국의 이번에 폐쇄돼 버린 USAID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가 아주 깊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역시 이 AWEB의 회원국이라고 하는 점이죠. 자, 여기에서 루마니아의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에도 있는 유사한 기관입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제오르제스쿠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루마니아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까지 현재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5월 달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친EU 성향의 라스코니, 그리고 언론에서는 극우라고 디스하고 있는 친트럼프 계통의 시미언 이런 후보 둘이 현재 이어지는 대선에서 아마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G4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죠. 이 트럼프 주니어가 이 대선 일주일 전에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아닙니까? 이 부쿠레슈티를 방문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이 소식은 바로 루마니아의 뉴스 사이트인 G4 미디어에서 지금 4월 9일 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ald Trump Jr., the eldest son of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Trump, is planning to visit the Romanian capital a week before the country's contested presidential election, according to the Romanian news site G4 Media. 자, 그러면 왜 루마니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선거를 앞두고서 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를 방문한다 그랬을까요? 직전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은 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토니 블링컨이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 개입을 해서 선거 무효화를 주도했다고 하는 혐의로 현재 미국의 정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루마니아 대선 본선 투표가 갑자기 12월 6일에, 작년입니다. 2024년 12월 6일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루마니아의 대통령 선거가 왜 갑자기 취소되었을까요? 지금 현실이 혼란스럽죠. 실망스럽고 힘들어하시고 정말 이 애간장이 타서 지금 곧 숨이 넘어갔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도 그 멍청한 수상, 울풍가 하는 사람이 바뀌었죠. 지금 유럽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의 물결이 보면요. 지금 그동안 이 세상을 점거해왔던 기득권층, 소수의 악당들의 무리들이 지금 슬슬 쫓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지나간 4개월 대한민국도 매우 혼돈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요. 지금 되돌아보면은 지난 12월 3일 계엄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토니 블링컨이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임기 2주를 남겨놓고 방한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의 이삿짐 싸기도 바빴을 텐데 이 토니 블링컨, 끈떨어진 연이 갑자기 한국을 찾아와서 헛소리를 하고 갔죠.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하게 우려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다.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간 토니 블링컨은 현재 지금 미국 정보당국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방에 캘린 조지스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토니 블링컨, 그리고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 둘이 이 자신의 평화적인 메시지를 두려워해서 루마니아 정부에 그를 대선에서 추방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럽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제오르제스쿠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오르제스쿠 역시 이 미국의 국무장관했던 토니 블링컨이라는 자가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를 사주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푸틴을 칭송했고 또 루마니아를 친러, 또 극우 성향을 표방하였던 이 제오르제스쿠, 이 사람을 결국 낙마시키고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끔 봉쇄를 하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상황과 좀 이렇게 오버래핑되고 데자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지에서 오는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11월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친러시아 극우 성향의 정치인인 컬린 제오르제스쿠 62살인데, 이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5월 달에 있을 대선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현지 시간 로이터, AFP, AP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전날 제오르제스쿠의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이 지금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서 제오르제스쿠는 5월 4일 대선 재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총리는 페이스북에다가 루마니아가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극도로 긴장되고 위험한 국면을 종결짓는 결정, 이렇게 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이 나오니까 지지자 수백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서 루마니아 국기를 흔들면서 자유, 도둑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시위 가운데 폭력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남성 3명을 기소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판결 후에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는데 내 임무를 완수했다. 루마니아 국민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EU의 재정 지원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의 방위력에 의존하는 굴욕스럽고 부패한 상태,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라고 제오르제스쿠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오르제스쿠는 과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지도자, 우크라이나는 본래 정식 국가가 아니라는 등 친러시아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루마니아 남부에 나토 미사일 방어 시설을 두고 외교적 수치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24년 10월 인터뷰에서는 내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2024년 11월 대선 1차 투표에서 22.94%의 득표율로 예상 밖의 1위를 차지하면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던 그가 갑자기 선전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 정황을 담은 정보기관의 기밀문서가 공개가 되자 헌법재판소는 1차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헌법 질서 위반 및 선동, 파시스트 조직 가입, 선거자금 허위 기재 등 6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여 최근 여론조사에서 45%까지 치솟았으며 경쟁자들을 압도하였습니다. 루마니아의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그가 러시아와 연계된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고, 그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이의 신청마저 기각되면서 대선 출마가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유명한 극우당 결속동맹 AUR의 제오르제 시미온 대표가 5월 대선에서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J.D. 벤스 미국의 부통령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역시 X에서 어떻게 판사가 루마니아에서 민주주의를 끝낼 수 있나? 라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역시 제오르제스쿠가 없는 선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2024년 대선 결선에서 제오르제스쿠와 맞붙었을 예정이었던 중도 우파 야당 루마니아 구국연합 엘레나 라스코니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루마니아 국민이 더 분열할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분열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취약하며 이와 같은 결정은
예외적으로만 내려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에서는 대통령 선거 재선거 1차 투표가 5월 4일에 치러지게 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월 18일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 작년 2024년 12월 하순에 크리스마스 휴가로 그 바쁜 철에 본인의 이삿짐 싸기도 시간이 없었을 텐데 왜 임기 2주짜리가 시건방지게 한국에 급하게 왔었을까요? 자, 지금 싱크로나이즈드, 완전히 지금 동일체처럼 보여지고 있는 루마니아와 대한민국의 상황,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잘 가시는가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을 작전 기지로 삼았습니다. 어디? 경기도 수원을 작전 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작전 기지로 그들의 가장 활용하기 좋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가장 잘 돼 있는 대한민국을 작전 기지로 삼아서 화웨이라든가 틱톡 같은 IT 기업의 백도어를 악용을 해왔습니다. 그 백도어를 악용하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질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해왔던 범죄 행각입니다. 자, 미 8군과의 합동작전 오퍼레이션 이글 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까요?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니까. 자, 그러면 미 8군과의 모종의 합동작전은 이 중국 공산당의 범죄 행각을 해오던 네트워크의 대부분을 파괴했지만 아직도 전체를 완벽하게 다 파괴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밀수 네트워크까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 강릉 옥계항에서 미국 FBI의 협조로 잡은 마약은 무려 2톤이나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신안,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산 소금 수입이 더 이상 미국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전라도 지역을 꿰어차고 있는 국제범죄 조직, 마약 범죄 조직, 이들이 소금에 마약을 섞어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작전을 통해서 중국이 어떠한 범죄 행각을 한국에 와서 벌이고 있는지를 상당 부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하나의 용례로, 사례로 강릉 옥계항에서 검거한 2톤의 마약은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마약 창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눈 감아주던 경찰과 조직폭력 집단 그리고 국제 마약 밀매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재 마약으로 죽여가고 있고 현 민주당은 그 마약 잡는 예산조차도 검찰, 경찰로부터 빼앗아서 제대로 된 마약 수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한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런 마약 밀수 네트워크까지 지금 미국에서 손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가정보원이든 경찰이든 우리 관세청이든 어디든 간에 미국과 철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거를 없애야 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마약이 창궐하고 있고 그들의 마약 조직을 엄밀히 말한다면 야당인 민주당
이런 자들이 지금 그들의 세력 확장을 도와주고 있고 그들의 밀매를 도와주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도 펜타닐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제조하여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지금 물밀듯이 들어왔던 이 펜타닐을 막고 지금 중국의 척추뼈를 지금 부러뜨리고자 지금 하고 있죠. 자,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 좀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DNI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DNI는 미국에 16개의 국가정보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NSA, CIA, FBI, DEA, 혹은 SS, 또 DIA, 이런 또 GRO, 여러 개의 정보기구가 있죠. 그 16개의 국가 정보 공동체를 총괄 탑 매니지먼트라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국가정보장, DNI가 바로 Director 혹은 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 이 지금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 털시 게바드 금년도 44살에 아주 지적인 여성이죠. 이 털시 게바드 DNI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전 4월 10일 내각 회의석상에 전체 내각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해킹 조작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는 어디라고 보도는 안 돼 있지만 그것이 어느 나라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DNI가 움직였다는 얘기는요. 그 하부에 있는 FBI가 됐던 DIA가 됐던 CIA가 됐던 아니면 NSA가 됐던 간에 이 사태를 추적해오고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파괴시켜버린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검거하고 박살을 내버린 이 범죄 조직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정확한 보고가 지금 국가정보장 DNI인 털시 게버드한테까지 보고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강요회의석상에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것들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 제거 여부는 미국 손에 달려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이 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제거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이 중국 공산당의 이 악행들 또 중국 공산당의 만행 그리고 이 더러운 영향력은 조만간에 발본색원되어서 근절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공동체 국제사회에서 규칙을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무엇이 책임인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운다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범죄자들을 도운 자들, 또 도운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을 도운 또 다른 더 큰 범죄 세력들, 더 큰 기득권층들,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역시 법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아야 되겠죠. 자, 보다 제가 똑같이 함수관계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국제사회의 룰을 보편타당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범죄 행각을 벌여왔던 중국 공산당 정권은 반드시 제거돼야 되고 멸망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자들을 도운 미국 내 워싱턴에 있는 스왑프, 포토맥 강을 이루고 있었던 그 늪지대, 그 시꺼먼 진흙으로 질척한 그 워싱턴의 스왑프들이 바로 제거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하던 날을 한번 잠깐 되돌려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 8군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미연합군 미 8군 사령관이 언급한 바로 멋진 미국 대선이 방금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정말 큰 선거였죠. 정말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내용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미 8군과 함께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고 그런 작전의 규모와 방식은 아무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미국의 선거가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어디서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전개가 됐죠. 미국에서 실시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미 8군의 작전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 역사상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큰 규모와 방식으로 우리는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미국 국내에서 벌어졌던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작전으로 승리하였다. 그러면 이 무슨 말입니까?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에 가서 미국 본토에 상륙해서 모종의 특별한 오퍼레이션, 작전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 8군이니까 당연히 한국 내에서 작전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요. 그 상사 한 분, 주임 원사 같은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 8군 사령관에 있었던 그 장군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깍듯하게 예, 잘 들립니다. 저는 중장 크리스입니다. 육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령부입니다. 아주 마치 그 훈련을 갓 마친 젊은 그 신병처럼 아주 군기가 확립된 육군 중장이 씩씩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토퍼 라네브라고 하는 중장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네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반도에 와 있는, 즉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 주한미군을 보면요. 구조가 주한미군 사령관은 바이든 때 임명됐던 사람이에요. 브런슨 대장이라고 흑인이면서 별이 4개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와 통화를 한 사람은 그 하나 밑에 있는 미 8군 사령관 3스타 중장입니다. 에? 중장 이 크리스토퍼 라네브가 대통령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크리스토퍼 라네브 중장이 미 8군 사령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보좌관으로 지금 전격 발탁이 돼서 다시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한미군의 실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다? 바로 미 8군 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 중장이었다는 점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한미군 사령관 이코르 유엔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헤게모니, 파워, 힘은 누가 더 강했다? 이번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보좌관으로 전격적으로 임해서 간 크리스토퍼 라네브 중장이 바로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실권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종의 오퍼레이션,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군사작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누가 했다? 미 8군 주도하에 어떠한 작전이 있었고 그 작전을 통해서 트럼프도 대승을 하였고 그리고 그 대상이었던 저쪽에서는
네트워크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거나 파괴되었다. 100% 일소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공은 미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넘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털시 게워드 미국 DNI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판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기대가 되죠? 자, 지금 이 모든 전 세계의 부정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악마 사탄의 후예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의의 복음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무슨 국민 여러분들한테 희망회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헛소리하고 괜히 여러분들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루마니아 사태나 미국 사태나 있는 그대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의 이상과는 다르게 배신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일은 이미 팩트로서 사실로서 지금 발생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소결론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지금 우왕좌왕들 하고 있죠. 그리고 다들 대통령 해보겠다고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다들 지금 흥분들 해 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지금 거대한 세계의 변화의 이 동력이 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는요, 우리가 미리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 더 자주 쓰는 말이 임무원료 난성대업이라는 말 씁니다. 사람이 멀리 깊게 사료하지 못한다고 하면 큰 일을, 대업을 이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의당, 눈앞에 보이는 볼 게 아니라 상공에 한 100km, 200km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서울도 보고 북경도 보고 뉴욕도 보고 워싱턴도 보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비를 해야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경솔한 생각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언론사들, 특히 이 신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레가시 미디어들, 그 다음에 방송 주파수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방송사들, 뭐 종편 포함해서 수준들이 너무 없죠. 제가 말하는 수준은요, 뭐 외국어를 잘하냐 못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미 그 외국어는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형편없는 수준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기자 애들을 뭐 언어 수준이 된단다 얘기할 게 없어요. 형편없는 거니까 그 얘기할 것도 없고 얘네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역사관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그 무식한 아이들이 무슨 뭐 어느 신문사의 기자다, 어느 방송사의 기자다, 뭐 PD다 이러면서 떠드는 이런 아이들의 헛된 헛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 올바른 방송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안해 드릴게. 이포크 타임즈라는 그 미국에서 나온 영자 신문인데 중국말로는 따지위엔 시바오, 대기원 시보라 그래요. 대기원 시보, 이포크 타임즈 다 같은 회사고 그다음에 NTD라고 있습니다. 뉴 탕 다이너스티 앞에 글자 따서 NTD라 그러는데 그 방송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뉴스맥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스맥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 보좌관 했던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그 브레이트바트라는 그 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100% 완벽한 우리 자유우파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많고 높은 FOX, 팍스 뉴스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에서 헛소리라는 얘기들을 안 들으셔도 돼요. 특히나 지금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가 나쁘다, 곧 해고될 것 같다, 그 둘 사이를 갖다가 그 이간질하는 그런 내용들을 미국에서 좌파 매체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마치 그게 진실인 양 믿고 떠드는 이런 한심한 것들이 있어요. 어디가?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뉴스에는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만 바라는 거는 지금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도 거기에 틀림없이 연동되어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변화된다라고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애간장 태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냉철하게 앞날을 좀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충입니다. 고맙습니다.